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내년부터 공공분양주택의 거주 의무 대상주택의 범위가 수도권 전체로 확대됩니다. 해당 법안은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에 내년 5월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전매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사업자에게 되팔아야 하고요. 불가피한 사유로 전매할 수 있다고 인정이 되면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매입을 신청해야 됩니다. 자, 이는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자, 저희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부동산 전문가의 이슈 진단과 상담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이 주는 시그널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세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노란통 메신저 플러스 친구에서 부동산 토마토TV를 검색하시면 채팅하기를 통해서도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JYP홀딩스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JYP홀딩스의 박성규입니다. 네, 12월 연말이 다가오면서 내년 세외 계획 세우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다시 한번 키워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규제 얘기도 계속 나오고 부동산 관련된 뉴스가 계속 쏟아지다 보니까 이 부동산 투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막막해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자, 오늘 그래서 저희 부동산 시그널 그리고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서 그 해답을 좀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의 흐름을 분석해드리는 시간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은 어떤 이슈 살펴볼까요? 오늘은 겨울철 비수기죠. 비수기인데도 인기가 식지 않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좀 해봤고요. 자, 먼저 오늘의 이슈 시그널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겨울철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올해 가장 높은 상승을 보인 강남구를 비롯해 부산 수영구, 수원 영통구, 대전 서구, 양천구, 과천 등은 추운 날씨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강남구는 여전히 최고가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선호단지들은 고가 매수 대기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학군 수요, 분양가 상한제 이외에도 영동대로 개발 프로젝트 등 대규모 개발 호재가 강남권의 전체 수요를 더욱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양천구는 분양가 상한제에서 목동이 제외되자 목동 신시가지 단지들은 물론 일반 아파트까지 매수 문의가 확산돼 매물이 거의 다 소진된 상태며 목동 단지들은 상한가 매물이 소진된 후 호가가 수천만 원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과천은 GTX 신호선 신설 확정, 과천 지식정보타운 조성 등의 호재로 관심이 꾸준했던 지역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영향과 주공 8, 9단지 재건축 예정 호재로 인해 급격히 오른 매도 호가에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겨울철 비수기에도 식을 줄 모르는 부동산 인기 지역을 알아보고 그에 따른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역. 앵커님 아까 좀 멘트에서 말씀하셨듯이
어느 지역에다가 투자를 해야지 우리가 잘했다라는 부분 자체에 있어서 어떤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있으시나요? 가치관이라기보다 네. 강남은 죽지 않는구나라는 강남. 생각은 좀 하고 있어요. 제가 뭐 늘 부동산의 시계가 강남부터 시작한다라고 네. 말씀드렸듯이 간략하게 이 부분 자체를 하나 말씀드리면 뭐가 있냐면 실적으로 우리가 아파트 투자를 할 때 직접적인 개발의 호재를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이유가 있는 수익에 대한 투자 아니면 그 직접적인 개발 호재로 인해서 주변에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곳 그리고 플러스해서 개발 호재와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이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투자의 어떤 실효성을 갖지 않을까라는 부분 자체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자, 보시는 대로 겨울철인데도 겨울철 비수기인데도 아직 가격대의 어떤 보합세나 하락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인기 있는 지역들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보셨을 때 전국에 있어서 지난주 대비해서 상승폭이 확대됐고요.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지역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0.13에서 0.15% 상승폭 자체가 확대됐습니다. 자, 지방 같은 경우에는 0.06에서 0.05로 상승폭이 좀 축소되었지만 하락폭 자체가 지속적으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거고요. 서울권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대비 0.11에서 0.13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폭 자체가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가격 지수가 변동되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로 도표를 보시면 이해를 하시는데 좀 편할 거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자, 보시는 대로 전국, 수도권, 지방에 대해서 꺾은 그래프로 표현을 해봤는데요. 보시는 대로 전국적으로는 0.1% 정도가 지금 상승 곡선을 그렸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0.05%의 상승 곡선, 그리고 수도권 같은 경우, 서울, 경기, 인천 같은 경우에는 0.15%의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현재 겨울철 비수기의 주택 가격 지수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요 지금 그래프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좀 말씀드릴 텐데요. 보신 대로 주마다 지금 이 주황색 표 같은 경우에는 상승한 지역들 총 176개 공표 지역 중에 108개 지역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 지역으로 표시가 되었고요. 바로 위에 보게 되면 18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합세, 가장 위쪽 같은 경우는 50개 지역이 지난주 대비해서 하락 지역 자체가 줄었다는 모습 자체를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가격대가 오르는 지역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가 현실적인 지금 현 시점에서의 주택시장의 분위기가 아닌가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주요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에 대한 변동률을 보실 텐데요. 지금 보시는 대로 서울 0.13, 강북 0.07, 강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나운서도 말씀드렸지만 0.18%의 상승 곡선이 올라갔고요. 또한 경기 지역 같은 경우에도 0.17%, 인천 같은 경우 0.09%의 상승 곡선이 올라갔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지역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호재와 그리고 어느 지역들이 현재 지금 인기를 받고 있나라는 부분 자체 말씀드릴 텐데 좀 더 시간이 있으면 그 지역 내에 어떤 단지들 또 어떤 평형대의 부분 자체를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지역적인 분석을 말씀을 좀 드리고 나머지 부분 자체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그 지역에 직접 발품을 파셔가지고 한번 알아보시는 시간 자체를 가져보시는 게 현명한 투자 전략이 아닐까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부담 증가로 인해서 심리적으로는 위축은 됐죠. 하지만 아직까지 매물 자체가 나오는 게 없습니다. 매물이 또 나왔다가도 호가가 올라가서 들어가는 부분 자체가 있기 때문에 매물 품귀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요. 또한 현재 지금 1117조 원에 대한 유동자금, 어디로 갈지 모르는 자금 자체가 와 또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앞으로 심리적인 부분 자체에서 지금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가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최근에 11월 26일이죠. 현대자동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GBC에 대한 부분 자체가 허가가 떨어지면서 이 삼성동 일대의 개발 호재 그리고 상승폭이 낮았던 단지들 갭매우기 등으로 상승폭 자체가 확대되고 있는 모습 자체를 볼 수 있다라고 서울 지역을 전반적으로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안으로 들어와서요. 강북 지역이요. 강북 14개 구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0.07%의 상승폭이 올라갔는데요. 마포구 0.1%의 상승폭이 올라가면서 신축은
매물이 부족한 부분으로 현재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도화동, 성산동, 전동 위주의 기축이 갭매로 인해서 지금 상승 곡선에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0.09%, 상하 왕십리 신축과 행당동의 기축 위주로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있어서의 어떤 이런 단지들 물건 자체를 한번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기름 뉴타운 그리고 종암동과 하월곡동 등의 외곽 위주의 지금 아파트들이 지금 가격대의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고요.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GTX의 호재에 있어서의 불광동과 응암동 등의 대단지 위주로 지금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강남 11개 구로 들어왔어요. 강남 11개 구 같은 경우에는 0.18%가 지금 상승했는데요. 강남 4구 같은 경우에는 0.18% 평균보다도 0.21%로 평균치보다도 높게 나타난 수치를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대로 신축 인근 단지나 외곽 지역의 갭매우기 자체가 지금 굉장히 진행되고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대자동차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GBC에 대한 허가가 득함으로써 추가 상승 기대가로 인해서 상승폭 자체가 확대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GBC 이때 한 10년 전이죠. 10년 안 됐지만 이때 삼성동의 토지 가격이 한 평균적으로 7천만 원 했습니다. 현재 분명히 현대나 아니면 삼성 중에서 이 부지, 한전 부지 자체를 누군가는 낙찰을 받게 돼 있는 예상되었지만 그때 시점에서 7천만 원, 지금 현재 평당 거의 3억이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어떤 호재 속에서의 어떤 타이밍 가치를 못 잡으신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이런 확실한 호재 부분 자체를 가지고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주택 투자에 있어서 확실한 부분 자체의 성공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강남 4구 이외의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에 아까 우리 영상에서 봤지만 양천구 학군 수요 및 재건축 기대감으로 인해서 목동 신시가지와 신월동, 신정동의 신축 위주로 가격이 오르고 있고요. 또한 동작구, 자주 말씀드렸지만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노량진, 상도동, 흑석동 위주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들은 강남 지역에서 꼭 한 번쯤은 자금력이 되신다고 하게 되면 꼭 볼 지역이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경기로 넘어와서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0.015%에서 0.17% 상승폭이 확대됐는데요.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과천 같은 경우에는 신축과 재건축 상승이 지속되고 있고요.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3기 신도시 그리고 구도시 및 미사 신도시 위주로 0.59%가 지금 올랐다는 부분 자체로 표에서 볼 수가 있고요. 용인 수지구 같은 경우에는 3호선 연장 등에 의해서 신봉동 위주로 용인 지역의 수지구 같은 경우 신봉동 위주로 좀 지역적인 부분 자체를 좁혀가지고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의왕시 같은 경우는 재개발 구역이나 재건축 구역 자체가 있다 보니까 삼동과 포일동 위주로 지금 구축 위주로 가격대가 오르고 있고,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일부 지역이 해제됨으로써 조정대책 해제된 이후에 지금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고양시의 지금 주택 시장의 흐름을 보시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경기, 그 다음에 인천 지역으로 넘어와서요. 인천 같은 경우에 연sun구 동춘동 일부 구축가 송도동 위주로 지금 가격대가 지금 오르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고요.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부계동과 부평동 위주로 상승했으나 상승폭 자체는 지금 축소된 상태고요. 동구 같은 경우에는 대단지 일부로 오르고 있지만 상승폭 자체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동구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5대 광역시 중에서 가장 요즘에 핫했던 지역이 부산이죠. 부산 같은 경우는 0.11%로 상승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대로 동래구, 그리고 해운대구, 수영구 위주로 지금 가격대가 많이 상승을 했고요. 자,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안락동의 구축 위주로 지금 많이 상승을 했고요.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우중 재성동 주거 선호 지역 위주로 현재 지금 가격대가 많이 올랐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고, 수영구 같은 경우에는 해제되면서 남천동과 밀락동 위주의 상승세가 이어가고 있지만 매도세와 매도자와 매수자에 있어서 호가에 대한 부분 자체, 실질적인 가격 형성 부분 자체가 너무나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지금 거래 부분 자체가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떨어지면서 약간 주춤하는 형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부산광역시
그리고 울산광역시, 울산 같은 경우에 0.17% 상승했는데요. 남구 같은 경우에는 달동과 무거동 위주로 구축 위주로 상승을 했고요. 북구 같은 경우에는 매곡동과 산화동 위주로 상승했다는 모양새를 볼 수가 있고요. 울주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범서읍 일부의 대단지 위로 상승했지만 전체적 상승폭 자체는 축소된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0.01%에서 0.1%로 상승폭 자체가 굉장히 크게 벌어졌죠. 자, 보시는 대로 종촌동 상업시설 인접 단지 그리고 교통 및 학군이 우수한 도담동 위주로 가격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종촌동과 도담동 위주의 단지를 좀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겨울철 비수기에도 주택 가격에 있어서는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오르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직접적인 개발이 가능한 단지 아니면 그 직접적인 개발이 가능한 단지 주변에 있어서 그 개발 잠재적인 가치를 같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단지 또 플러스해서 개발 호재와 교통 호재가 있는 부분 자체로 찾아 들어가신다고 하게 되면 올바른 주택 아파트 투자의 전략이 아닌가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겨울철 비수기에도 인기가 식을 줄 모르는 지역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드렸습니다.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 또 그와 함께 수요를 같이 끌어올 수 있는 지역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 중에서도 나에게 맞는 지역이 어디인지, 또 나에게 맞는 물건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꼼꼼하게 살펴보신 이후에 신중하게 투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슈 시그널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방송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열어두고요. 저는 잠시 후에 부동산 상담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은 그동안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사연은 끝번호 0421번으로 보내주신 사연 확인하겠습니다. 광화문 풍림 스페이스본 아파트와 공덕 레미안 2차 아파트 중에 추천 투자처가 궁금합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거든요. 자, 투자 목적이시고요. 광화문과 공덕 둘 다 입지가 나쁘지 않아요. 대표님께서는 어느 쪽을 더 추천해 주시겠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간 문자로 문의하셨던 분들 문자 내용을 좀 다 상담을 해드릴 텐데요. 네. 자, 종로구와 마포구입니다. 만약에 앵커님 같은 경우는 어느 쪽 아파트를 선택하시겠어요? 저 너무 고민이 되는데 네. 둘 다 입지도 괜찮고 교통도 다 좋아서 네. 근데 저는 광화문에 조금 더 점수를 광화문 줄 쪽? 것 같아요. 광화문 네. 쪽으로. 네. 저는 제 결과는 공덕. 공덕입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 좀 드릴게요. 자, 광화문 풍림 스페이스본 경복궁역에서 한
6분 거리 가까이 있죠. 그리고 주상복합 아파트예요. 오피스텔 같이 있고요. 그리고 2008년도에 지어졌기 때문에 한 12년차, 13년차 되죠. 지금 보시는 대로 가격대가 동일 평수로 한번 가볼게요. 공도가구 한 30평대, 33평, 34평 봤을 때 여기가 지금 한 10억 7천 됩니다. 7천. 자, 보시는 대로 이 주상복합 아파트와 오피스텔 자체가 같이 있고 교통의 편리함 자체도 충분히 있는 아파트예요. 특히 젊은 분들이 선호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는데, 단 지금 뭐냐면 문자 상담이기 때문에 자세한 건 안 나왔지만 투자 목적으로 3년에서 한 5년 정도 보신다고 하게 되면 저는 공덕 레면 아파트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냐면 실적으로 공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좀 더 지금 풍림 스페이스본보다는 연도수가 좀 중국 연도수가 오래됐죠. 오래됐지만 제가 아까 이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직접적인 개발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직접 개발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변에 개발 호재가 있거나 아니면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에 들어가셔야지 분명히 거기에 대한 이익을 볼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또한 풍림 아파트 스페이스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괜찮은 아파트고 주상복합이지만 단 두 가지만 비교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공덕 레면 아파트에 대해서 제가 좀 실거래가 부분 자체를 보여드릴 텐데요. 자, 보시는 대로 지금 보시게 되면 33평대 아파트가 지금 현재 실거래가로 지난달 실거래가가 10억 7,600 정도 됩니다. 지금 신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2002년도에 준공이 떨어진 아파트인데요. 매매가에 대한 부분 자체 자세하게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보시는 매매가의 지금 상승 곡선 자체, 그리고 전세가의 상승 곡선 자체, 평균적으로 지금 보시게 되면은 갭 자체가 있지만 연도수에 따라 있지만은 실적으로 지금 치고 올라가는 부분 자체가 아파트의 연도수에 큰 영향을 안 받고 치고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를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한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공덕 1주택 재건축 부분 자체가 현재 관리 처분 계획 인가가 넘어섰어요. 한 800세대, 840세대가 지금 계획이 잡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개발 호재, 이 지금 공덕 내면 2차 자체가 실질적인 재건축이 되는 아파트는 아니지만 주변에 바로 붙어가지고 들어가는 부분 자체가 또 앞에 같은 경우에는 또 큰 아이언 부분 자체에 있어서 재건축, 재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이 호재들 자체가 앞으로 공덕 마포 지역의 공덕 레면 아파트 부분 자체가 좀 더 투자 목적으로서는 올바르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투자 목적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얼마나 상승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호재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주변의 호재의 수혜를 더 많이 받아볼 수 있는 마포구 공덕동에 조금 더 높은 점수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현재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해드리고 있어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편안하게 문의 전화 이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전화와 문자 모두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사연도 확인해 볼게요. 끝번호 3172번으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상계 뉴타운 5구역 31평 주택에 거주 중입니다. 성북 2구역에 집은 10평, 다세대 주택으로 가는 것은 어떨까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기도 하는데 일단 상계 뉴타운과 성북 2구역 좀 비교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성북 2구역은 또 지분이에요. 어떻게 보시나요? 자, 재개발이에요. 네. 재개발. 우리가 일단은 그 아나운서님한테 다시 한번 질문드리면, 네. 상계동 같은 노원구예요, 그렇죠? 네. 노원구냐? 성북동 같은 경우에는 성북구예요. 그렇죠. 성북구냐? 성북구요. 성북구죠. 네. 근데 저는 반대로 노원구에 그대로 가시는 게 맞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냐면 네. 지역적인 분석을 해서 성북구가 맞다 하더라도 개별적인 물건으로 들어가서 물건에 대한 앞으로의 어떤 가치 상승이 개별 물건 분석에 들어가야 된다. 자, 보시는 대로 지금 상계 제5 재정비 촉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계역 위쪽으로 그리고 당고개역을 중심으로 해서 들어가 있는 지역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성북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서울 캠퍼스 위쪽에 들어가는 지역인데 평수가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한 3만 평 정도 되고요. 이제 지금 성북 같은 경우는 2만 평 정도의 재개발 구역인데 제가 왜 지역적인 분석이 아니라 물건 분석을 들어가야 되냐라고 했더니 앞으로 어떻게 탈바꿈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부분 자체를 말씀드리면서 재개발 물건을 볼 때 우리 시청자들이 꼭 보셔라. 큰 자료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느 지역에 조합원이 몇 명이고 어디까지 진행이 됐다는 부분 자체를 알고 들어갈 수 있는 서울시에서 공표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 부분 자체를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왜 노원구의 이 지역인지를 말씀드릴 텐데 자 보시는 대로 자 성북 지금 현재 2구역이라고 했죠. 2구역 같은 경우에 보시면 2구역을 자 2구역이 나왔죠. 자 성북 제2구역 재개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자 보시는 대로 성북동 226-103번지 일대 성균관대학교 서울 캠퍼스 해화동 위쪽에 자리 잡고 있는 지역입니다. 보시는 대로 384명이고요. 조합원 수가. 그리고 정비구역 면적이 7만 4천 제곱미터 정도 되니까 한 2만 평 남짓해요. 근데 지금 이 부분 자체가 뭐가 중요하냐면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고층 아파트가 올라가는 지역이 아니에요. 뭐냐면 용도 지역 자체가 제1종 전용주거 지역의 자연녹지와 용도 지구가 자연경관지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계획이 어떻게 잡혀 있냐면 건축계획이 총 지상 4층에 지하 1층 그리고 분양이 31개 동에 410세대만이 분양을 잡혀 있어요. 그러면 지역적으로 좀 더 서울 인근 쪽으로 들어와 있지만 물건에 있어서 저층 공동주택으로 들어간다. 라는 게 본 성북 2구역의 특징이고요. 자, 노원구 같은 경우에 실적으로 성북구가 들어갔고 자, 노원구의 5구역이라고 했죠. 재개발 5구역. 5구역 같은 경우에 자,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보시게 되면 사업 현황에 들어가서 사업 개요를 보실 텐데요. 자, 보시는 대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10만 제곱미터가 넘습니다. 3만 평이 넘는 거고요. 넘고 그리고 현재 조합원 수가 806명. 아래로 내려와서 지금 지금 구역당 뭐냐면 조합 설립 인가가 다 떨어진 지역이에요. 일단은 안전하다고 봐요, 저는. 그 전이라고는 모르겠지만 조합 설립 인가 이후라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안정성은 베이스에 깔았다라고 하지만 개별 물건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보시는 대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상 33층에 지하 3층 실질적으로 임대 아파트까지 같이 낀다고 하게 되게 되면 총 한 1,4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올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역 분석에서는 성북구 쪽이 좀 더 서울 인접하고 가깝게 있지만 안으로 들어가서 물건 분석에 들어갔을 때는 앞으로 탈바꿈할 모양새는 노원구 지금 상계 5구역 부분 자체가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재개발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재개발의 경우에는 그 지역적인 분석뿐만 아니라 그 물건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플러스 안정성까지 꼭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도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끝번호 7269번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강남구 유련동 산 3-1번지 토지.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는 문자 굉장히 간단하게 보내주셨어요. 자, 토지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강남구에 위치한 땅이면 굉장히 입지는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공유 지분이 아닐까 싶거든요.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본 토지 같은 경우에 일단 여기는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작년도에 우리 3기 신도시 발표하면서 그린벨트가 풀리냐 안 풀리냐 했을 때 바로 이쪽에 땅값이 올라가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3년을 묶은 지역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를 전반적으로 공유지분으로 들어가서 투자를 하셨다고 하게 되면 그린벨트가 풀리는 부분 자체의 어떤 이득을 보시기 위한 부분 자체의 투자 목적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네. 제가 볼 때는 뭐 언론 기사도 나왔지만은 그린벨트가 풀린다는 어떤 가정하에 투자하는 부분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투자다. 그거는 저도 모르고 정책에 있어서 정책을 피는 사람 같은 경우도 발표 전일까지는 공표할 수 없는 부분 자체이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를 가지고선 도안님은 모시기 어떤 리스크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불안전한 투자가 아닌가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보시는 대로 땅 토지 같은 경우 위치는 굉장히 좋습니다. 위쪽으로는 수서 역세권 공공택지지구가 들어가 있고요. 수서역 바로 밑에 쪽에 있는 지역이고요. 보시는 대로 지금 주변에 예전에 우리 내곡지구 그리고 한 10년 전에 그린벨트를 풀어가지고 공공택지지구로 만들었던 지역들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이 지역들이. 근데 현 정부의 기조 그리고 서울시의 기조가 3기 신도시를 만들면서 서울시에는 그린벨트 푸는 부분 자체를 아예 배제를 시켜버렸고요. 그러면 이 부분 자체는 뭐냐면 정책권자가 어떤 식의 지금 정책을 피느냐에 따라서 이 땅의 가치가 좌지우지된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럼 본 땅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토지이용계획편을 잠깐 볼 텐데요. 자, 유련동, 강남구 유련동입니다. 지금 면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목은 임야로 돼 있고요. 임야로 돼 있고 면적이 지금 3만 1000제곱미터, 약 10,000평이 조금 안 돼요. 한 9,000여 평 되는 것 같고요. 보시는 대로 도시지역 자연녹지 도로에 접해 있어요. 아주 좋아요. 좋은데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대로 군사시설에 대한 부분 자체가 다 걸려 있어요.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고요. 그리고 비오톱 1등급에 저촉되어 있는 땅입니다. 결론적으로 민간인들, 우리 서민들이 건드릴 수 있는 땅, 개발하려고 건드릴 수 있는 땅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정책에 의해서 해제되고 공공주택이 들어와가지고 공공주택 변하는 부분 자체를 기다릴 땅인데 장기 보유가 되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린벨트가 풀려가지고 공공택지로 강제 수용이 된다 하더라도 이 시청자께서 얼마에 지금 매입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강제 수용에 대한 보상가 자체는 감정가 대비해가지고 공시시가에 있어서 한 1.5에서 2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만약 인풋 자체를 얼마에 했는지 그리고 나중에 강제 수용이 돼가지고 개발 그린벨트가 풀려가지고 강제 수용 부분 자체 보상이 됐을 때 나올 수 있는 비용에 있어서의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 따졌을 때 제가 볼 때는 그다지 큰 이득은 없지 않았을까라는 판단이 드는데 일단은 보유하셨다고 하게 되면 일단은 장기 보유에 대한 부분 자체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 도와드리고 있고요. 다음 상담도 문자 빠르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끝번호 2703번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경기도 여주시 오금동의 토지를 11월 지난달에 경매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토지 지상 무허가 건물에 다른 사람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거든요. 자, 아무래도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토지를 이미 매입을 했는데 그 위에 무허가 건물이 있어요. 입주자까지 있어요. 토지를 좀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대표님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제가 일전에 저도 이제 경매를 하다가 이런 경우에서 법정지상권 해결하고 토지를 깨끗하게 만든 적이 있는데요. 네. 일단은 경매라고 낙찰받았다고 하게 되면 일단은 대법원 경매 사이트에 지금 이 지상에 무허가 건물이 있다는 부분 자체가 나왔을 거고요.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자체는 알아서 따져봐라라는 부분 자체가 분명히 나와 있었을 겁니다. 네. 중요한 건 뭐냐면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에도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지상권에 대한 부분 자체가 성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물에도 입주자가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현법 자체, 대법원의 판례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법정지상권 또 관습법상 지상권 등의 성립요건 자체가 성립요건 자체가 3가지에서 4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 자체를 이 물건에 대입을 해서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된다 라고 하게 되면 법원을 통해서 지료, 땅에 대한 이용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원을 통해서. 만약에 법정지상권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라는 부분 자체로 판단이 될 경우에는 바로 건물, 철거, 소송에 대한 부분 자체로 진행을 할 수 있다는 부분 자체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위에서 지료 청구에 있어서 법정지상권 성립, 법정지상권 존속기간이라는 게 존속기간이 건물의 견고함과 어떤 자재를 썼냐에 따라서 5년부터 5년, 15년, 30년간의 법정지상권에 대한 존속기간 부분 자체가 있기 때문에 지상권이 성립됐다고 하게 되면 지료 청구 부분 자체를 가져가시면서 존속기간까지도 한번 따져보시는 부분 자체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박성규 대표님께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좀 전문가의 도움을 조금 더 꼼꼼하게 받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가적인 궁금증이 생기신다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되거든요.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계속해서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 마저 이어가 볼까요? 이번에도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 끝번호 8910번으로 보내주신 사연으로 확인해 볼게요. 경남 창원 중동 유니시티 아파트를 보유 중입니다. 향후 3년 정도 더 보유할 예정인데요. 앞으로의 미래 가치 어떨까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거든요. 이번에는 경남 창원시로 가서요. 아파트 전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떨까요? 창원시 부동산이 지금 창원 중동 유니시티라는 이 단지는 6,100세대예요. 6,100세대. 실질적으로 이게 2016년도에 분양을 할 때 평균 경쟁률, 1순위 평균 경쟁률이 94대 1이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했던 창원 지역의 핫플레이스였어요. 근데 창원의 부동산 경기가 하락되면서 마피로 물건 자체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근데 현 시점에서는 지방 쪽으로 다시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있어서 어떤 부동산 경기가 지금 다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지금 현재 피가 3천에서 5천 정도가 전체적으로 붙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보시는 대로 1단지와 2단지 같은 경우에는 올 6월 달에 입주가 완료됐고요. 그리고 3단지와 4단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올 12월 달, 이번 달에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처음에 분양할 때는 2단지하고 3단지 부분 자체가 분양가가 높았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보게 되면 이 1단지에는 바로 옆에 스타필드 부분 자체가 예정이 돼 있고요. 또한 4단지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부분 자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인기도 자체가 1단지와 4단지 쪽으로 좀 쏠렸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지금 매입을 하셔가지고 3년 정도 보유하신다. 제가 볼 때는 괜찮은 투자 전략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지금 지방 쪽으로 서울 수도권 쪽에 지금 정책 부분 자체 규제 정책이 옥죄다 보니까 지방 쪽으로 지금 투자 부분 자체가 지금 확산되는 분위기. 현재까지 저평가가 아니라 현재까지 마피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지역에 있어서의 어떤 투자 부분 자체에 있어서 핫플레이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투자 목적으로 맞지 않나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다양하게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전화 편안하게 이용해 보시면 좋아요.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오늘처럼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도 저희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기 때문에 언제든지 편안하게 이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잠시 후에 투자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부동산이 주는 시그널을 파악해 부동산에 대해서 분석해드리는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투자 정보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전해드릴 투자 정보 모두 서울에서 기다리고 있고요. 먼저 첫 번째로 만나볼 부동산은 서초구로 가보도록 할게요.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입니다.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서초구. 일단 다가구 주택을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일단 서초구 같은 경우는 직주 근접,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하는 지역이죠. 또 투자 목적으로서도 굉장히 좀 걸맞는 지역이 아닐까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자, 서초구 서초동의 다가구 주택, 2호선 방배역과 3호선 남부터미널 인접해 있고요. 인근에 서울고등학교 그리고 성문고등학교 부분 자체에 있어 학군까지도 형성되어 있는 지역에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 주택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은 197.7제곱미터, 연면적은 394.23제곱미터로 면적이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원룸 5호실에 투룸 6호실, 그리고 주인 세대로 총 12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준공연료는 지난 연도 12월 달에 준공이 완료되어서 매매가는
37억 8천만 원에 만나볼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뭐 서초구, 서초동 부분 자체의 입지에 대해서는 뭐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 많이 아시겠죠. 자, 보시는 대로 방배역 그리고 남부터미널역 부분 자체를 이용이 가능하고요.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상문고등학교가 위치해 있고요. 자, 위쪽으로는 서초중 그리고 아래쪽은 신중초 그리고 예술의 전당 그리고 한국예술종합대학교 서초동 캠퍼스가 자리 잡고 있는 학군의 메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서초로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추진 부분 자체 개발 호재죠. 인근의 강남구, 서초구, 강남 4구에서 개발 호재 등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지역들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보시는 대로 도심 낙후 지역의 활성화 방안,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으로의 추가 검토, 그리고 대형 규모 가용 사업 시력 사업에 있어서 실현성 확보에 대한 부분 자체에 있어서 서초로 지구단위 계획구역 자체가 거의 약 60만 제곱미터로 계획구역이 잡혀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또 주변에 보시게 되면 본 서초구 서초동 다가구주택 인근의 방배동에 여러 재건축 재개발 구역들이 자리 잡고 있어서 본 다가구주택에 있어서의 토지 대지에 대한 가치 상승 부분 자체를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올 초에 개통이 됐던 서리풀 터널 부분 자체로 강남 접근성이 훨씬 더 용이해졌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본 건물의 특징. 현재 다 완공이 돼서 세입자가 지금 거주를 하고 있고요. 보시는 대로 주차장 부분 자체가 총 법정 6대 그리고 앞쪽에 한 7대 정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7에서 8대 부분 자체가 주차장이 가능하고요. 지금 보시는 대로 엘리베이터가 작은 게 아니라 13인용 부분 자체가 큰 부분 자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공간적인 활용 부분 자체나 좀 편립성 부분 자체가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1인 가구, 1, 2인 가구가 살 수 있는 원룸 같은 경우에는 모든 풀 옵션으로 진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입주자들이 편하게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자, 보시는 대로 지금 주인 세대 같은 경우에는 복층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복층까지도 현재로서는 지금 현재 세를 줄 수 있는 부분 자체로 구성을 해놨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다가구주택의 예상 매매 가격 같은 경우는 37억 8천만 원에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예상 임대가 21억 2천만 원에 월 570만 원의 월세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서초동 다가구주택이 될 수 있겠고요. 자, 대출액 4억 6천만 원을 활용하시게 되게 되면 실투자금 12억에 만나볼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본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육정책의 변화로 인해서 강남 4구 그리고 강남의 학군이 높은 지역 부분 자체에 있어 어떤 호가가 지금 오르고 있죠. 또한 이런 부분 자체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주변의 학군 자체가 형성되어 있는 서초동 다가구주택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학군이 잘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 단위로도 굉장히 접근하기 좋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직주 근접 그리고 교통까지 편리한 부분, 직장인이라든지 1인 가구, 또 투자의 가치로도 굉장히 가치가 있는 물건 소개해드렸습니다. 여기에 서초구의 모든 것도 함께 누리시면서 앞으로의 개발 호재에 대한 수혜까지 모두 챙겨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계속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문의 전화 주시길 바랄게요.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열어둡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투자 정보는요. 관악구 남현동으로 가서요. 역시 다가구 주택 소개해드릴 거고요. 신축 건물로 역세권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게요. 자, 서초구에서 바로 옆으로 와서요. 지금 2호선 아까 전 방배역이 있지만 사당역입니다. 네. 자, 바로 2호선 인근 지금 서초동 물건하고 인근에 있는 물건인데요. 자, 진짜 금액적인 부분 자체가 아까 전에 37억, 본 물건 같은 17억 원에 만나볼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고요. 자, 개요 정보를 보시게 되면 2호선, 4호선, 사당역, 환승이가 굉장히 많은 역이죠. 자,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대지 면적은 101.4제곱미터, 연면적은 297제곱미터고요. 자, 원룸 9개에 주인 세대 투룸의 복층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주인 세대가 같이 되어 있다. 총 10호실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준공 연료는 올 9월 달에 준공이 완료되어서 현재 9세대 중에 현재 지금
6세대가 지금 임차가 맞춰진 상태고요. 주주인 세대와 세세대 부분 자체는 현재 지금 임차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매매가는 17억 원이라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위치적인 부분 자체, 뭐 아까 서초동 물건이나 비슷한 부분 자체도 대부분 사당역 인근의 모든 어떤 지리적인 부분 자체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아실 텐데요. 자, 보시는 대로 사당역, 그리고 뒤쪽으로는 강남 순환도로의 사당 IC를 이용해서 지금 서울 전역에 있어서의 어떤 자가 운전으로 지금 수월한 어떤 교통의 편리성, 대중교통 부분 자체는 말씀드린 사당역을 이용해서 2호선, 그리고 4호선 이수역을 통해서 7호선까지 이용할 수 있는 교통의 편리한 부분 자체를 가지고 있는 본 관악구 남현동의 통건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입지여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우리 아까 서초동 물건하고 좀 비슷한데요. 지금 보시는 대로 본 물건에 있어서 건너편 쪽에 13구역, 14구역 방배 재정비 촉진지구 부분 자체가 있고요. 6구역까지 이런 어떤 모든 부분 자체에 있어서의 어떤 재개발과 재건축에 있어서의 어떤 간접적인 잠재적인 가치 상승의 부분 자체까지도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역 중심 역세권이에요. 사당과 이수역 같은 경우에는 2030 서울 생활권 계획에 보시게 되면 사당 이수에 대한 부분 자체가 지역 중심 역세권으로 나와 있는데요. 개발 계획이 나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대로 이수역 같은 경우에는 남성시장이 사당 가구거리, 그리고 이수역 역세권에 있어서의 개발 자체가 지금 현재 개발 계획으로 잡혀 있고요. 동작 대로변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과 연계한 상업 기능 부분 자체가 잡혀 있고요. 자, 사당 역세권 부분 자체에 있어서 지금 복귀공사와 가장 중요한 사당 역세권 특별계획구역, 복합환승센터 부분 자체가 잡혀있기 때문에 본 개발계획 부분 자체도 인근에 있는 이 다가구 주택에도 어떤 생활의 편리함과 또한 개발 호재에 있어서의 어떤 가치 상승의 잠재적인 효과까지도 얻을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가까이 들어와서 좀 더 그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본 물건에서 건너편 쪽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사당역 복합환승센터의 부분 자체가 있고요. 또 뒤쪽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강남 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사당 IC가 있고요. 또 뒤쪽으로는 숲세권, 관악산 등산로 부분 자체를 바로 이용할 수 있는 등산로 자체가 있기 때문에 어떤 힐링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주택 투자까지도 생각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어떤 맞춤형 물건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올 9월 달에 준공이 완료된 물건이기 때문에 실제로 오셔가지고 내부를 다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보시는 대로 다 준공이 완료된 물건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자, 내부로 들어가서는 모든 지금 CCTV가 완비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는 대로 널찍한 복도 공간 현관이 확보되어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또 9개의 원룸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룸형이 모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풀옵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풀옵션을 활용하면서 지금 세입자들이 들어와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주인 세대 같은 경우에는 투룸과 그리고 거실, 주방, 그리고 바로 위층에 복층형으로 방 하나가 모두가 완비되어 있기 때문에 3룸의 거실, 욕실로 형성이 되어 있다. 화장실도 2개로 되어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주방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 예상 가격 분석. 본 관악구 남현동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은 예상 매매가는 17억 원이 되겠고요. 대출을 활용 안 하시고 임대보증금만으로 활용하셨을 경우에 13억 5,500만 원을 임대보증금으로 받고 월 93만 원의 월세 수익을 받으면서 총 실투자금은 3억 4,500이 되겠는데요. 자, 보시는 대로 만약에 본인이 좀 더 수익을 올리신다고 하게 되면 아직 월세 부분 자체로 들어와 있는 부분 자체가 아직 세입로 나가지 않는 부분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를 조정해서 들어가신다면 월세 부분 자체를 높일 수가 있고요. 또한 지금 보시는 대로 17억 원이지만 내가 직접 거주를 해야 되겠다. 전 주인 세대에 라고 했을 때는 보증금 3억 원 부분 자체를 더 투자를 하신다고 하게 되면 본인이 거주하실 때는 6억 4,500 아니면 본인이 거주 안 하고 투자 목적으로 하시겠다고 하게 되면 3억 4,500만 원에 만나볼 수 있는 남현동 다가구 주택이다 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관악구 남현동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2호선, 4호선 W역세권으로 사당역 이용해 보실 수 있고요. 사당역을 둘러싼 다양한 개발 호재 수혜까지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대출을 활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도 매력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오늘 소개해드린 투자 정보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시그널 다양한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많은 소식 전해주신 박성규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또 저희 프로그램은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www.altomato.com으로 들어오시고요. 시청자 게시판에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청 소감도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하시죠.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노란통 메신저 플러스 친구에서 부동산 토마토TV 검색하시면 채팅하기를 통해서도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